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납세 절차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을 계산을 했으니까 세금을 내셔야 되겠죠? 자, 그때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럴 때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죠? 결국 12월 31일 날 납세무가 생기게 될 것이고, 납세무가 생겼으니까 세금 계산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때 세금은 언제까지 계산해서 내느냐면 다음 연도에 내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그 해는 낼 수가 없죠? 그것도 몇 월 달에? 5월 달에 냅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언제 걸 내느냐? 전년도 걸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하는 신고를 무슨 신고라고 하느냐면 확정 신고라고 하고,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온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해당 세무서에서 고지서 보내겠죠? 그러니까 고지서 받아서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날짜인 다음 연도 5월까지 소득세를 뭐 하시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원칙인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는 달리 거래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굳이 그 적은 것을 다음 연도까지 2월에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만큼은 그냥 그때그때 미리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무슨 신고라고 하느냐면 예정신고라 그래요. 예정신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신고 방식이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 방식이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확정신고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예정신고는 의무일까 선택일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이때도 뭐가 추가돼서 나오느냐면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예정신고가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느냐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개월 이내 하는 게 예정신고예요. 예정신고. 그러면 1월 달에 팔았으면은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3월 말까지만 신고하시면 돼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달의 말일로부터. 왜 달의 말일로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거냐면 설명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라 그래서 달의 말일로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팔았으면 1일 날 팔았든 31일 날 팔았든 관계없이 3월 말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팔았는데 세금이 1억이 나왔어요. 그걸 3월 말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팔았을 때 3월 말에 내실래요? 아니면 다음 연도 5월에 내실래요? 그래요. 미쳤냐고요. 3월에 미쳤다고 내냐고요. 그건 한 1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이자라도 붙는데 그걸 미리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했느냐면 할인을 해줬습니다. 몇 프로 깎아줬느냐면 10% 깎아줬어요.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느냐?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액공제 혜택은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10% 깎아줬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느냐면 아직도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분들 중에. 그분들은 지금도 이 생각을 가져요. 예정신고를 하면은 할인해 주는구나. 그래서 세무서 와서 따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이걸 철저하게 설명을 하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내놔요. 네. 자, 그러면은 예정신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A를 팔았을 때는 A만 예정신고하시면 돼요. 문제는 B를 팔았을 때가 문제예요. B를 팔면 B만 예정신고할 수도 있지만은 A랑 B를 합쳐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B만 예정신고할 수도 있고 A랑 B랑 합쳐서 예정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랑 B를 합쳐서 예정신고를 했다고 쳐요. 그럼 나중에 확정신고할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확정신고를 결국 A랑 B를 합쳐서 신고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금액부터는 합쳐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요. 왜? 확정신고할 금액이 없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 예정신고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단,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는요,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했는데 만약에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돼요.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해서? 필요 경비를 공제합니다. 필요 경비를 공제해서 뭘 구하시고요? 차익을 구하시고, 여기서 장특 공제를 해서 뭘 구하시고? 소득을 구하시고, 여기에서 기본 공제를 해서 뭘 구하시고? 과세 표준을 구하시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식이에요. 그러면 자, 5월 달에 상가 건물을 하나 팔았어요. 상가 건물을 팔았는데 등기되고 6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얼마에 필요경비 얼마 계산해서 양도차익 얼마 계산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프로? 12% 공제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임의로 잡을게요, 지금.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이걸 갑과 을의 공동명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산별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다시 뭐별로 재계산하라 그랬어요? 임별로 재계산하라 그랬죠? 그래서 갑의 것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갑의 몫은 얼마예요? 1,250만 원입니다. 됐죠? 자, 1,250만 원이고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남을 것이고 세율은요? 세율은? 오래됐어요. 한 15분 전에 했으니까. 네? 그렇죠. 6에서 45%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분양권 빼고는. 됐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부교재 강의 노트 8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쪽에 아래쪽에 누진율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1,000만 원 구간이 1,000만 원 구간이면 첫 번째 칸이죠? 자, 첫 번째 칸에 뭐라고 돼 있어요? 6%라고 돼 있네요. 1,400만 원 이하는 6%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1,400만 원 이하니까 6%만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60만 원 나오네요. 이걸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7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요. 왜? 몇 월 달에 팔았으니까? 5월 달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을도 따로 계산해서 내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토지를 하나 팔았습니다. 토지를 등기되고 4년 보유했습니다. 4년 보유했고 갑 단독 소유입니다. 갑의 단독 소유.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몇 프로?
8%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8% 공제를 해서 소득을 구했더니 1,000만 원이 나왔네요. 1,000만 원. 그러면 갑의 소득은 얼마? 1,000만 원이죠? 단독 소유니까 1,000만 원 그대로 갑의 소득이네요. 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앞에서 다 받았으니까. 못 받죠? 그러면 그대로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세율은요? 6에서 45%입니다. 그럼 똑같네요? 그러니까 얼마? 60만 원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라고요? 9월이니까 11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확정신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한다고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1년치 소득은 토탈에서 얼마입니까? 그래요. 2,25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하고 나면은 2,000만 원 남죠? 여기에서 세율이 똑같으니까 6에서 45% 그대로 적용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2,000만 원 구간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84만 원 더하기 1,400만 원 초과분의 15%. 자, 쉽게 말하면 1,400까지는 그대로 몇 프로 적용하라는 소리예요? 6% 적용하라는 소리예요. 6% 적용하니까 84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초과분인 나머지에 대해서 15%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90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합쳐서 174만 원이 나오네요. 근데 얼마 내고 끝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냈던 120만 원을 빼면 나머지 54만 원이 발생을 하죠? 이게 과소분이 돼서 이 과소분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신고를 안 했으면 확정신고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딴 식으로 예정신고를 하면은 확정신고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왜? 금액이 달라지니까. 누진세 때문에 그래요. 비례세면은 의미가 없어요. 비례세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확정신고 안 하려면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되죠. 여기를 합치라고요. 이걸. 그래서 두 번째 신고할 때는 1,000만 원으로 신고하지 말고 여기까지 신고서를 한 장을 써요. 그리고 다시 한 장을 더 쓰는 거예요. 더 쓰면서 얼마라고 적어요? 2,250이라고 적는 거예요. 전에 거하고 합쳐서.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250을 뺍니다. 그러면 두 번 빼는 거예요? 한 번 빼는 거예요? 한 번 빼는 거예요. 왜? 공제되기 전 금액을 더했으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2,0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하면 자 174만 원 나오네요. 근데 그 전에 얼마 냈어요? 60만 원 냈으니까 60만 원 뺀 114만 원. 이걸 예정신고하라고, 이걸. 요때는 60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이미 이때 얼마 신고했고 요때 얼마 신고했고 그러면 합쳐서 174만 원 신고했으니까 확정신고할 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면 뭐 할 금액이 없어서 확정신고할 금액이 없으니까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예정신고를 안 했거나 아예 했는데 뭐 하지 않았거나 합산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확정신고할 금액하고 달라졌다면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지금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산식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세무사한테 뭘 맡긴다, 뭐 세금 신고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올해 이게 처음 파는 거다. 이게 이 이전에 판 게 없다. 올해. 그러면 그대로 맡기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이전에 만약에 판 게 있다면 꼭 그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무사가 실수 안 하고 그걸 합쳐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5월 달에 팔았던 건 40%짜리고 9월 달에 팔았던 건 6에서 45%짜리잖아요. 그럼 세율이 합쳐지지가 않죠. 그럼 그때는 따로따로 가야 돼요. 신고를 따로따로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누진세 때문에 그래요. 누진세 때문에. 누진세는 누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일은 언제를 양도일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언제가 양도일이에요? 대금이 청산된 날이죠.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대금 청산일로 한다. 단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으면 등기 접수일로 할 것이다. 수용일 때는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 장기할부면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 기억나세요? 그날이에요. 그래서 자, 양도일, 즉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예정 신고하십시오. 2개월 이내 예정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원래는 달별로 가는 게 원칙인데 달 대신 반기별로 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입니다. 자, 달별로 가면 예정 신고를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12번 가능합니다. 달별로 가면 12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운데 부동산을 1년 12달 내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달별로 가더라도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니까 번거롭지가 않아요. 근데 주식은 12달 내내 팔 수 있죠? 그래서 주식도 달별로 가면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만큼은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분기별로 갔어요. 뭐 1년에 몇 번 예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분기별로 4번입니다. 근데 그 4번도 많다 그래서 반기로 다시 쪼개준 거예요. 반기가 뭔지는 아시죠? 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1년에 2번 예정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묶어서 언제까지? 8월 말까지 신고하시라고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묶어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죠? 두 번째는 양도일이 아닌 허가일을 기준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먼저 청산됐을 때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여기서 양도일은 언제가 양도일이냐? 이날이 양도일이에요. 무슨 날이? 대금이 청산된 날이 양도일이에요. 허가를 받은 날은 글자 그대로 무슨 날이냐면 허가일입니다. 그럼 누가 빨라요? 한글 문제예요. 허가일하고 양도일 중에서 누가 빨라요? 그래요, 양도일이 빨라요.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우셨어요? 같이 수업 받은 거 아니에요? 뭐 따로 개인 과외 받으셨어요? 자, 뭐 안 배웠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상식적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 글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허가를 받고 나서 거래를 하실 거예요? 거래하고 나서 허가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겠죠.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허가 받고 나서 잔금을 치릅니다. 근데 그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가 있다고요. 즉 대금 청산을 먼저 해버린 경우가 있다고요. 나중에 허가 받을 걸 예상을 해서 이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금일이 4월이고 토지거래 허가가 9월 달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대로 가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6월 말까지. 근데 6월 말까지 신고가 되냐고요? 안 되죠. 왜?
허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만큼은 무슨 날? 허가일, 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시라고요. 이 경우만큼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개월 대신 3개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가 뭔지는 아시죠? 조건부증여예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10억짜리를 증여를 할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할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6억의 대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갚아주시면 돼요. 받으실 거예요? 왜? 4억이 남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10억 중에서 6억은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갚아야 되니까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 아니죠? 공짜 아니니까 6억 부분은 제가 양도한 것으로 봐서 저한테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4억은 여러분들한테 공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증여세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여세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증여세 신고가 3개월이에요. 그러면 둘이 거래했는데 여러분들은 3개월 이내만 신고하면 되고 저는 2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안 맞죠? 그래서 둘이 똑같은 날짜에 신고하라 그래서 3개월로 맞춰준 거예요. 증여세랑 날짜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자, 하나 더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둘 다 뭐가 가능하냐면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몇 개월 이내 가능하냐면 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다. 그때 예정신고는 양도일, 달의 말일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양도일 대신 허가일을 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다. 토지거래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달 대신 반기를 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주식. 그 다음에 2개월 대신 3개월을 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부담부증여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아닌 나머지 경우는 무조건 양도일, 달의 말일 2개월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무조건 언제로 간다? 다음 연도로 가고 5월 달입니다. 확정신고는 무조건 다음 연도 5월입니다. 됐어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예정신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단어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말일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좀 더 이제 단순하게 쓰게 되면 말일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양도일. 자, 양도일 달 2개월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예외 항목 세 가지. 양도일 대신 뭘 쓰는 경우가 있다? 허가일을 쓰는 경우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다. 두 번째, 달 대신 반기를 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주식인 경우. 세 번째, 2개월 대신 3개월을 쓰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부담부증여인 경우. 이걸 기억을 좀 하시라고요. 올해도 시험지에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허가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3개월 그딴 거 하지 마시고 좀. 막 연결하지 마세요. 글자 한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한 곳만. 세 개 중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꿀 건지, 여기를 바꿀 건지, 여기를 바꿀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라고요. 하나씩만 바뀌는 거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확정신고는 무조건 몇 월 달? 5월인데 언제? 다음 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차익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차익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차익이 없다. 제3자가 보면은 제가 외국인들 들고 지금 수업하는 줄 알 거예요, 아마. 차익이 없다? 뭐라고요? 0이다.
0. 이익이 없다고요. 이익이. 그 다음 차손이 발생했다. 손해봤다. 이게 마이너스고. 자, 과세 표준이 없다. 0이다. 과세할 게 없다. 0이다. 이익이 없다. 결손이 발생했다. 마이너스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없다. 과세 표준이 없다. 이 말은 이익이 없다. 즉 이익이 0이다. 차손이 발생했다. 결손이 발생했다. 손해봤다. 그러면 신고하고 뭘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거나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을 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없다고. 이게. 뭐 할 게 없다고요? 납부할 게 없다고요. 그럼 문제는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왜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세무서는 몰라요. 내가 이익이 생겼는지 손해가 있었는지 세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봤다. 세금 낼 게 없으면 세금 낼 게 없다라고 적어서 내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에 사가지고 9억에 팔았어요. 1억 손해봤죠? 세금 낼 거 없죠? 그래서 세금 낼 거 없으니까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럼 세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부러 이익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세금 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억울하니까 쫓아가겠죠? 야, 내가 손해봤는데 무슨 세금이냐? 그럼 세무서는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말한 적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당신이 사기친 걸로 볼 거야. 그렇게 해서 세금 때립니다. 그거 소송 걸어봤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무조건 뭐 해놓으시라고요? 신고해 놓으시라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발생한 자산을 신고를 해놔야 같은 해에 플러스가 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뭐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는 하시라고요. 근데 꼭 시험 문제 낼 때 과세 표준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요. 다 틀린 문장이에요.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무엇은 하시라고요?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정이든 확정이든 관계없이 신고는 무조건 하시라고요. 단 주의하셔야 될 게 무슨 신고를 했다면 예정 신고를 했으니까 그때는 무슨 신고는 안 해도 돼요. 확정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 신고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정 신고를 몇 회 이상 했는데 2회 이상 했는데 이를 뭐 하지 않았다면 합산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산하지 않았으면 이때도 반드시 무슨 신고는 하셔야 돼요? 확정 신고는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듯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와요?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죠? 가산세 나오죠? 자, 그때 가산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이미 우리 배웠던 것처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사기치면 40%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사람하고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근데 누가 더 나쁜 놈? 무신고. 그러니까 무신고가 좀 더 비싼 20%, 과소신고가 좀 더 싼 10%. 근데 사기치면 둘 다 똑같은 놈 몇 프로? 40%. 10, 20, 40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이제 우리 물납제도나 분할납부제도라는 게 있는데 물납제도와 분할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한 사람은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내는 제도를 물납,
금전으로 내더라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를 분할납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현행 우리가 배울 5개의 세금 중에서 취등록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취등록세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없습니다. 뭐는 있어도 분할납부는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뿐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재산세만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얼마 초과했을 때냐면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을 넘었을 때 한해서요. 납부할세액이.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다 가능한데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재산세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고 250만 원이 넘어가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깐 다음에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물어보면 금액이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날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은 요 날짜, 요 금액, 여기를 좀 주의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 초과 2개월을 딱 쓴 다음에 그걸 외운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개월을 지워버리고 6개월로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왔다. 250만 원을 지우고 1,000만 원으로 바꾸시라고요. 연습 몇 번 하시면은 이거 금방 외워져요. 됐죠?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기준금액이에요. 요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몇 배를 따지느냐? 2배를 따집니다. 그래서 2배를 넘지 않았으면 그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2배를 넘었으면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50만 원에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안 넘었죠? 2배를 넘지 않았으니까 250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15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애초부터 안 되고. 자, 1,200만 원입니다. 250만 원에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넘었으니까 전체 금액의 50%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1,000만 원에 2배는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안 넘었으니까 1,000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3,600만 원입니다. 250만 원에 2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250만 원에 2배 넘었으니까 절반인 1,800만 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000만 원에 2배 넘었죠? 넘었으니까 역시 절반인 1,800만 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문제 풀 때 물어볼 거예요. 2배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재산세, 종부세는 기준금액이 무조건 250이고 양도소득세는 기준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리고 이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때만 될까? 확정신고 때만 될까? 다 될까? 다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전부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요. 날짜만 달라요. 날짜만. 다 똑같아요. 예정도 신고납부예요. 확정도 신고납부예요. 예정 때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확정 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붙어요. 아셨어요? 예정 신고 때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확정 신고 때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가능한 건 확정 신고 때도 다 가능해요. 똑같습니다. 단지 예정 신고는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 하는 거고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에 하는 거고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신고 기한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시험지에서는 꼭 어떤 식으로 내느냐? 예정은
고지서 받아서 낸다, 예정 고지에서 낸다 이런 식으로 돼요. 확정은 신고고 예정은 고지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가산세는 예정 때만 붙고 확정 때는 안 붙는다 이런 식으로 되거나 분할납부는 확정 때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무조건 다 틀린 문장입니다. 아시겠나요? 예정 때 할 수 있는 것은 확정 때 다 가능해요. 단지 신고 기한만 다를 뿐이에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예정 때는 2개월이 두 번 나오니까 문제예요. 하나는 신고 기한인 2개월과 또 하나는 분할납부 기간인 2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같은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고는 언제부터? 말일부터 2개월인 거고 말일부터 신고는 분할납부는 그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인 거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5월) 달에 양도했습니다. 5월 달에 양도했고 양도소득세가 1,4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그죠? 이게 신고 납부기한, 줄여서 납기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1,4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라고요. 1,400만 원을. 됐어요? 근데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가능해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분할납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라고요. 나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나 분할납부 할래 하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느냐?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납부 기한을 2달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2달을. 그러니까 9월 말까지로 한 번 더 연장을 해줘요. 해주면서 1,000만 원은 그대로 납부 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400만 원을 분할납부 기간 중에 내는 거예요. 2배를 넘지 않았으니까 1,000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 기간 중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은 영수증을 2장을 끊어줘요. 1,000만 원짜리 하나, 400만 원짜리 하나. 그래서 1,000만 원짜리는 7월 31일로, 400만 원은 9월 30일로 해서 2장을 끊어줄 거라고요. 분할납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신청서 하나만 쓰시면 돼요. 나 분할납부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신고서에가 분할납부 칸이 있어요.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알아서 2장으로 세금 낼 수 있게끔 은행에 가서 내실 거잖아요. 은행에 가서 낼 수 있는 세금 영수증을 2개를 끊어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양도소득세는 어지간하면 다 1,0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뭐 내가 낼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분할납부 신청 한번 해보세요. 저 분할납부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해 보시면 알아서 정리해 줄 거예요. 2달이라도 좀 늦게 내는 게 어디예요? 경험 삼아서.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올해 23년도 세법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자, 문제 있죠, 지금. 일일학습 문제 딱 5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5분의 해설 강의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